어느 정도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어요. 팔은 사실 이것만 잘하면 되긴 하거든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이두 운동할 때 그러면 이미 얘는 불타고 있는데 거기다 스트레칭까지 줘버린 상황이 오게 되고, 오늘은 약간 짬뽕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은 팔 운동인데 저는 팔 운동 하는 날에 약간 기본기 연습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풀업 딥스 그거를 좀 연습을 좀 해주고 팔 운동을 메인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시간 또 있으면 어깨도 살짝 만져주는 날, 그런 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턱걸이 하면 약간 팔꿈치 이렇게 뒤로 갔어요.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거의 이제 승모근 위주로 쓰는 턱걸이 했었는데, 이제 승현쌤하고 수업하면서 좀 고쳤던 게 전반적으로 팔꿈치를 좀 더 앞에다 배치한 상태에서 날개뼈 먼저 낮추는 움직임 가져간 상태로 그대로 팔꿈치를 허리 쪽으로 끌고 오면서 당겨 올라가는 풀업 방식, 그렇게 좀 바꾸고 있는데, 확실히 그게 광배근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등 운동 하는데 광배근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다 그러면 팔꿈치를 몸통보다 앞으로 꺼내놓는 풀업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스랑 풀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기는 꾸준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축구로 따지면은 리프팅, 볼 리프팅 하는 거, 터치 연습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기본기인데, 그런 게 잘 돼 있어야 축구 실력도 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나 이제 몸 만드는 운동에 있어서는 풀업, 턱걸이랑 딥스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푸시업, 이런 기본기를 잘 해주셔야 몸이 계속 좋아집니다. 본인이 이제 좀 몸이 좋아지게 되는 시기 때쯤에, 나름 크고 몸 좋아지고 있어 하는 시기 때쯤에 이 기본기를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턱걸이나 풀업, 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기본기를 연습을 해줘야 한다. 내 체중 가지고서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딥스는 좀 깊게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갔는데 깊게 안 가고 짧게 움직인다? 그건 사실 딥스가 아닙니다. 좋은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딥스를 처음 연습하실 거면 올라가서 깔짝이는 것보다 차라리 완전히 내려왔다가 발로 밀어서 가는 연습을 한다거나, 위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거나. 제가 두 번째 세트 때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수업 많이 했을 때 항상 회원분들께 기본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본적이고 강조하는 만큼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일수록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전혀 안 하실 거예요. 굉장히 손이 안 가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풀업 먼저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저는 어깨보다 한 뼘 정도 넓은 그립을 잡고 있고요. 손가락 끝에가 걸려있는 느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두껍게, 이게 좀 두껍게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광배 걸리면서 가슴이 살짝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턱걸이나 풀업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뭐 때문이냐, 이 앞에 코어, 복부와 하체의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잡기는 어렵겠지만 잘 잡을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가슴 올라간 상태에서 숨 들어간 거를 이제 참아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흡 하면서 올라갈 거고, 이거랑 동시에 엉덩이 둥근을 살짝 바짝 쪼아 놓으셔야 돼. 엉덩이 둥근을 안 쪼아 놓잖아요? 다리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무게중심에 따라서 스윙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자세는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쪼여진 상태로 다리가 같은 위치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오케이. 우와.
요런 느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턱걸이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스트랩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등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머신이나 덤벨 바벨 잡는 거, 그거는 스트랩 잡아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턱걸이를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스트랩 해서 연습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턱걸이 바를 잡고 있는 형태에서 이 아구, 완력이랑 전완근의 안정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 노스트랩 한 3, 4년 차? 노스트랩 3, 4년 차고, 최근에 올해 레슨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더 등 운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스트랩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등 운동 때 사용하고 있는 거고, 뭐 턱걸이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스트랩을 안 쓴 지 꽤 오래됐다. 그래서 도움 많이 됩니다. 턱걸이 기본적으로 몇 개는 해야 된다 하는 기준 같은 거 있어요? 기준을 굳이 두자면, 누군가에게 운동을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0개에서 15개 사이는 정확하게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턱걸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한 학생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 턱걸이 20개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부터 이제 돌아봤을 때 내가 턱걸이 20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나? 근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거를 숙달하고 완벽하게 잘 수행하는 걸 먼저 하고 이 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턱걸이를 되게 연습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번외의 얘기지만, 자기도 잘 못하는 거 남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턱걸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딥스. 저는 이제 이게 그립부터 보면은 어깨에 유연성이 없는 분일수록 넓은 그립을 쓰면 저는 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넓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게 뒤로 오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관절이. 그래서 어깨가 유연하지 않은 분일수록 좁은 딥스바, 평행봉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 팔꿈치가 내 몸에 가까이 있어서 날개뼈를 좀 더 접으면서 어깨 관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간 복부 긴장감 가지고 잡아주고, 날개뼈랑 팔꿈치랑 뒤로 같이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스트레칭 들어가면은 다시 야, 이거 설명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범위는 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면 좋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같이 몸통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코어나 복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딥스랑 풀업을 잘하려고 신경을 쓰면 이 몸통을 고정하려고 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덤벨을 하든 바벨을 하든 머신을 하든 다른 운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피디님? 처음부터 운동 시작할 때부터 머신으로만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몰라도 중량 높아지고 운동 강도가 세지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 단련되지 못한, 체간의 안정화를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프리웨이트도 마찬가지죠. 푸시업을 잘 못하는데 바로 벤치프레스로 헬스를 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푸시업이나 딥스를 먼저 접하고 벤치를 접하는 편이 훨씬 더 자세 숙달에도 좋고 몸 만드는데도 훨씬 좋다. 그러니까 제발 헬스장을 끊기 전에 집에서 푸시업 혹은 밖에서 턱걸이, 딥스 이런 걸 먼저 하고 오는 게 헬스장 비용값을 온전하게 잘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더럽게 하겠습니다, 진짜. 와, 역시 오늘 역대급인데요? 기본기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칭을 하는 게 훈련성에 가깝다. 제가 오늘 팔 운동을 하러 왔으면 바벨컬, 이건 이제 운동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훈련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그 부위의 운동을 잘하려고 하기보단 내가 부족한 동작을 연습하고 숙달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취급을 해주시는 게 좋다.
9월에 리저널 하나 준비할 것 같고, 이제 프로 퀄리파이어 뛰기 위한 과정이죠.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 그래서 리저널 뛰고, 올해는 한국 시합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 이제 거의 시합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합도 한번, 이왕 하는 김에 해외 시합도 한번 뛰어보면 재밌겠다, 좋은 경험이겠다, 한번 이제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도전인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작년 세 번째 도전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리버리 깠죠. 네, 그래서 오픈 리저널에 잘못 나와가지고 케미컬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붙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를 나갈 수 없었다. 작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추럴 프로퀄을 뛰려면 내추럴 리전을 뛰어야 돼. 작년에 어리바리 제대로 까서 이제 날려먹었고, 올해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번에 확인 잘하셔야겠네요. 아이, 잘해야죠. 좀 이렇게 약간 네. 슈퍼 세트로 묶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이걸로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다 끝나니까 일단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원조인트로 뭐 프리서클 머신 가거나 아니면은 케이블에서 3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요거를 좀 먼저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팔은 사실 이것만 잘하면 되긴 하거든요. 이두는 이두는 진짜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가벼운데 과하게 눕는 거는 의미 없다. 여기서 그라인딩 오래 끄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벼운 무게에서 이렇게 체간을 계속 쓴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 이거 있어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이두 운동할 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팔꿈치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벨을 좀 일부러 좁게 잡는 이유는, 팔꿈치를 몸 앞에 둬버려요. 여기 둬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 위치를 계속 고정시키는 거를 위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팔꿈치를 내 갈비뼈 앞에다 그냥 놔버렸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세가 만약에 잘 잡히면 팔 운동일수록 중량을 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중량을 못 치는 거지, 안 치려고 안 친 건 아닙니다. 바벨컬 뭐 120, 100, 150 막 바벨컬 엄청 무겁게 드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은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게, 팔 운동일수록 그라인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슴 운동을 하면 안 되면 이렇게 좀 끌고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등 운동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팔 운동일수록 이 끌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냥 여기서 끝나거나 치팅 쳐버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바벨컬을 100kg나 정말 무겁게 하면 이 그라인딩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게 고중량 바벨컬이지 않나. 하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각도나 궤적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저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팔꿈치가 너무 몸 위로 넘어가는 거는 좀 막는 편입니다. 등의 개입이나 가슴의 개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팔을 접는 게 아니라 이두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받아주면 그 사이 얘네가 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호흡 잠그면서 앞으로 쭉 밀어서 도착만 해주면 돼요. 이게 다리를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복부의 긴장감을 좀 잘 잡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허리를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부러 다리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3두의 길이 변화 거의 없어요. 진짜 유연성이 허락한다면 이래야 3두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흡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냐고요. 그죠? 여기서 하면 돼요. 운동 설명만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저희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무를 일부러 올렸어요. 유튜브 때 뭔가 얘기해주면 좋겠다. 근데 뭔가 마인드적인 거랑 음악?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선생님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요즘에 오히려 네. 옛날에 안 들었는데 네. 요즘에 오히려 막 덕화이엇이나 오, 역시 들을 줄 아시네. 근본적이죠, 진짜. 덕화이엇은. 덕화이엇에 어떤 거 많이 들으세요? 요즘에 이제 진흙 속에서 피는 거 아, 그걸 들으세요? 아, 명반이죠, 명반. 덕화이엇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게 앨범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곡, 한 트랙 이런 것보다 앨범 또는 EP 그걸 단위로 잘 만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티스트가 확실하다. 어쨌든 그걸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또 그 앨범 전체를 좀 보고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요즘에 앨범 단위로 노래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싱글, 진짜 EP, 트랙 몇 개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많은데 꼭 들어야 되는 명반 리스트가 좀 몇 개 있는데 일단 글로우 포에버 커넥션 앨범이 있어요. 그거는 한 앨범이 이어져서 가요. 앨범이 한 트랙이 끝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트랙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그걸 한번 오늘 퇴근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지치면 클로즈 그래. 브랜드 런칭 준비도 하시고 되게 아, 맞아요. 요즘 마인드 좀 어떠세요? 요즘 마인드요? 일단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감정이 저를 컨트롤하진 않아요. 무조건 이성이 저를 컨트롤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열정 있잖아요. 열정도 감정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열정이란 거를 제가 좋아하진 않는 게 열정은 언제든 변해요, 감정적으로. 열정은 언제든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좀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루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냥 아 이거 하기 싫어 혹은 나중에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싶어 아니면 이거 먼저 하고 싶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기계적으로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철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 제가 만약에 감정적이게 돼버리면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일하면 아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아 이거 내일 하고 싶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하고 싶다, 그렇게 다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릴 거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제 감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감정을 죽이자가 저의 좀 슬로건? 요즘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도 똑같죠. 마음 같아서는 다 던져버려요. 이제 요거랑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팔 안 아프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짐벌 쓰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아 진짜요? 피디님 전완근이 엄청 좋아지네. 야, 계속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 많이 되게 의식하고 생각하게 돼가지고 피디님이 너무 저 때문에 오래 들고 계실까봐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드네. 이거를 한 에이. 3시간 반 정도 한번 들고 있어봤어요. 최대요? 3시간 반을 한다고요? 어디를 하는데요? 그때 하체 대단하다. 웜업 세트가 없고 다 세트로 다 본 세트로. 다른 영역이네요. 저희는 보디빌딩 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관리. 저 보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는 보디빌딩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관리에 헬스 또는 피트니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영역이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TV 이 모든 면적 있죠. 이 면적에 팔 다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있죠. 팔꿈치는 돼 있는데 어깨 떠 있는 경우. 이게 가벼울 땐 괜찮은데 무겁게 잘못하다 여기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다 붙이는 게 좋고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제일 안 좋은 게 다치게 하는 겁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몸도 다치면 힘들어요. 오, 왔어. 저번에 찍을 때 보니까 매니저님이랑도 좀 어색하시던데요? 제가 뭐 이게 저 유튜브니까 저의 어떤 저라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저라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담을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내온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약간 아끼고 정말 같이 오래 가고 싶고 또 소중한 사람일수록 너무 터무니없이 가까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 너무 같이 뭐 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 너무 아끼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가까워지다 보면 서로 너무 가까운 나머지 의도치 않게 서로를 상처 줄 수 있고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오히려 내가 정말 아끼고 같이 책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너무 터무니없이 가까워지지 않을 정도까지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좀 약간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쩌면 리더는 사실 왕따가 되길 각오하고 하는 자리가 맞지 않나. 다만 저희 직원분들하고는 얼마든지 친해지셔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팔꿈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뭐 앞뒤로 변하지 않는 거, 같은 위치에서 계속 가는 거. 맞네. 이걸로 거의 실패 전까지 다 털어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바로 매겨버려요. 이렇게 가가지고. 네, 그러면 이미 얘는 불타고 있는데 거기다 스트레칭까지 줘버린 상황이 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체중을 싣고 팔꿈치를 내려버리면 그냥 몸통으로 당기는 거란 말이죠.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팔만 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팔 접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폈을 때보다 지금이 그러면 이렇게 좀 펌핑감이 잘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여름철인 만큼 남자다운 팔 갖고 계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팔 운동 준비했었고, 어깨랑 복근은 바디 체크나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많이 안 빠져서 생각보다. 등이 이 정도 나와주면 사실 어제 하체를 하긴 했는데 등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래서 크게 나가서 그러겠네. 적지 않아 나올까요? 준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 팔 운동 이렇게 했고, 오늘 좀 멍했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합 준비 기간 잘 준비할 거고, 다음 영상을 시합 준비 모드로 한번, 빡 운동 모드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디님하고도 좀 우리 많이 친해지시죠? 네, 우리 많이 친해져 보시죠. 고생했습니다.